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설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설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설을 축하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이 크립토 마켓 자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엊그제부터 상승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기어코 오늘 새벽 45,000달러를 다시금 돌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2.52% 상승한 45,3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0.08% 하락한 2,400달러대, BNB의 경우는 3.81% 상승, 솔라나는 2.08% 상승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1.6%,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9%, 비트코인 반감기는 65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현재 미국 증권 시장의 화랑과 이 거액 고래들의 매집 등이 겹치면서 지난 새벽 이루어진 상승은, 비트코인의 상승은 기술적 지표상 당연한 결과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조정을 벗어나 중대한 돌파구, 즉 랠리가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가인 매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주간 캔들 배열이 대규모 랠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조정은 8주에서 30주 사이에 이루어졌고 현재 조정은 9주 동안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따라서 지난 9주간 수평 이동은 이 기간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정이 과거 패턴을 따라 움직인다라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또 다른 기술적 분석가인 매튜 하일랜드는 조정 기간 분석과는 별개로 변동성을 예측하는 기술적 지표인 3일 볼린저 밴드가 폭을 좁히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압박이 역사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돌파로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게 된 것인데요. 이런 분석에 더해서 또 다른 분석가인 제이슨 고퍼트의 경우는 현재 S&P 500 지수가 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사실과 함께 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주식 중 절반 미만이 10일 이동 평균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지수 구성 60% 미만이 50일 이동 평균을 초과하고 70% 미만이 200일 이동 평균을 초과하는 이러한 보기 드문 합류점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죠. 이 고퍼트는 비트코인 ETF로 인해 반등할지 급락할지는 오직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고 펀더멘털이 긍정적인 강세를 뒷받침하도록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면서 ETF 판매자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반감기 이벤트 기대감이 낙관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페드의 움직임도 당장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시장의 공통 컨센서스는 3월 금리 인하와 동시에 양적 완화에 나선다라는 것인데요. 이 더 많은 통화가 풀리면서 비트코인도 몇 달 안에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 이상의 최고치 기록이 유망하다라고 결론도 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이죠. 이 글래스노드의 설립자가 달러 하락으로 인한 암호화폐 상승장을 또한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설립자 얀 알레만의 경우는 자신의 엑스닷컴 계정을 통해서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른 이 달러 지수 하락과 이로 인한 위험 자산의 상승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얀 알레만은 DXY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달러가 엘리엇 파동에서 뜻하는 이 두 번째 파동을 마치고 이제 하락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 알레만은 달러가 자산 시장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와 위험자산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것이죠. 알레만은 달러의 강세는 위험자산의 약세이자 달러의 약세는 위험자산의 강세라면서 이제 심각한 달러의 하락이 일어날 것이고 위험자산들이 큰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암호화폐의 하락을 예견하는 이들의 주장은 착각이라며 달러가 하락하고 암호화폐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되는데요. 이에 글로벌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전망이 모두 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단기, 중기, 장기 전망 다 좋다 해도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 단기, 장기 전망이 모두 다 좋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분석 이미지를 엑스닷컴에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숏텀, 미드텀, 롱텀 다 포지티브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숏텀이 1년 미만, 미드텀이 1에서 5년, 그리고 롱텀이 5년 미만을 얘기하는데 모두가 좋다라는 거죠. 피델리티는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듯이 실제 자신들이 운영하는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 채굴과 네트워크 확대의 선순환을 통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은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미 대선 또한 남아 있는 만큼 이 네 가지의 호재들이 시너지를 만들어냈을 때 비트코인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승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감히 단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번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의 계층을 몇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지막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이제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제도권 안으로 완벽하게 안착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프레임워크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에게 비트코인이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는 기관 투자자들을 한정으로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비트코인은 안전한 자산이다, 국가가 인정한 자산이다라는 인식이 바닥에 퍼지게 된다라면 그때는 아쉽게도 기회가 다 날아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과 같이 그 이후에도 상승은 하겠지만서도 현재와 같이 뭐 4년에 10배, 4년에 5배 이렇게까지 상승률이 높을 것 같다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과연 2024년 크립토 마켓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 리플 가격이 좀처럼 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주요 거래소의 고래급 투자자들은 롱 포지션이 우위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플의 악재성 뉴스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 고래 투자자들은 현재 매수 쪽으로 기운 모습인데요. 그러나 무기한 선물 포지션에 적용되는 이 펀딩 피가 참 놀랍게도 한 달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미스테리죠. 이 롱 포지션이 이제 쌓이고 상승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펀딩 피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플 고래들이 롱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펀딩 피가 움직이지 않는 이 메이스터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OKX와 바이낸스의 상위 트레이더들은 리플에 대한 롱 포지션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OKX에서는 리플 XRP의 롱 비율이 7.2배로 지난 30일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바이낸스에서도 리플 롱 비율은 2월 1일 1.8배에서 현재 2배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펀딩 피는 한 달째 이렇다 할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롱을 잡고 싶은 트레이더들은 큰 부담 없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펀딩 피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고래들의 포지션 축적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요. 반면 롱과 숏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리플 롱 포지션이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게 된 것이죠. 이제 통상 펀딩 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롱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여야만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이제 현재 리플 가격은 바닥권에서 고래 투자자들이 축적을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에 XRP 주간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주간 차트 매수 신호 떴다. 이래서 4주간 상승 가능성 시사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XRP 주간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하면서 최근 약세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알리 마르티네즈의 경우는 TD 시퀀셜 지표가 주간 차트에서 매수 신호를 발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또한 이 신호가 1주에서 4주간 상승세를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TD 시퀀셜 지표는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추세, 역전 및 추세 지속 패턴을 가리키는데 이 핀볼드는 마르티네즈의 포스팅에 대해서 지금의 XRP 가격 상승 전 XRP를 매입할 이상적인 시점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와 더불어서 얼마 전 이루어진 크리스 라슨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대규모 해킹이 발생하기 전 존재했던 관련 지갑을 발견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 해커 리플 회장 해킹과 XRP 공식 지갑 연결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감사 회사인 해켄이 리플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슨을 노린 1억 1,250만 달러 규모의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존재했던 XRP 가격과 관련된 이 지갑을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XRP 원장을 관리하는 리플의 핵심 임원이 내부자 소행으로 개인 암호화폐 지갑이 유출되었을 수 있다라며 코인텔레그래프는 보도를 했는데 해켄의 보고서에 따르면 라슨의 개인 지갑을 악용한 해커가 리플이 관리하는 지갑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플은 리플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을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되었는데요. 1월 31일 라슨은 자신의 개인 지갑 중 일부가 유출되어서 당시 1억 1,250만 달러에 달하는 2억 1,300만 XRP가 손실된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해킹 관련된 소식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터지게 되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XRP 가격이 순간적으로 조금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XRP 가격 자체, 크립토 마켓 자체에는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우리 애칭의 코인입니다. 이 리플 XRP 그 어떠한 코인들보다 정말 많은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사가 사업적으로 너무나 확장을 빠르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 자체는 아쉬울 따름인데요. 과연 이번 불장 2024-2025 불장 XRP의 가격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66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최근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이 82만 9,45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블록의 사이즈가 1.64 메가바이트인 게 확인이 되는데 이 반감기는 블록 생성 시간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84만 번째 블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블록은 1,54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비트코인 반감기는 2024년 4월 19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잘 들어맞던 데이터가 안 맞는 경우를 실제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해슐레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해슐레이트가 상승장에서 빠지면 불장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여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반감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반감기가 84만 번째 블록에서 발생하게 되면 영세한 채굴자들은 그 전에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가격은 그대로라면 그나마 버티던 것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물론 빛이라도 내서 그걸 버틴다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 훨씬 큽니다. 일단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매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쯤이면 이제 기관들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을 시기입니다. 이 점이 너무 고무적이죠. 이 비트코인 매도가 우위인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GBTC, 마운트 국스, 미국 정부 등이 압수한 비트코인 현금화 등 악재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압력보다 강한 것이 수요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막 기관들이 한 달 정도 빨아들인 겁니다. 앞으로의 수요는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전체 자산 시총 10위 안에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